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세 시장의 현 상황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는 뭐가 담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죠.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세난 뉴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만 봐도 지금 집주인이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집을 찾아보는데 집 근처에서 지금 못 찾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그냥 제 주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인지 실제로 수도권 비롯해서 전세난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세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네. 가장 심각한 건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시중에 매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가구 있는 단지에 매매하려고 하는 게 한 100가구에서 200가구라면 전세 물건은 1가구, 2가구 이렇게 그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거는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전세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감정원이 서울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볼까요? 자, 저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수급 지수가 131.1로 나왔다. 그러니까 저걸 숫자가 높을수록 나온 매물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저게 뭐 100이 기준이어서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게 적정 수준인지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에서 일단 넘는다는 건 훨씬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상황은 이걸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갑자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수요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는 줄어들어서. 매물이 감소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그 지도를 봐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봤더니 인천 그리고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종 1.16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굉장히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제 흔히 이제 듣기로는 서울, 수도권, 경기 이런 데가 굉장히 전세난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저 표만 보면은 세종이라든지 인천, 울산 이런 데가 되게 심각하게 보이는데 저거를 변동률에 대한 체감도하고 액수에 대한 체감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매물이 갑자기 줄어든 게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건지 저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표상으로 보면 일부 지방 지역, 인천이나 세종 지역에 전세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전세 가격 자체가 서울 비교해서 좀 낮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낮아서 조금만 올라도 상승률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또 없으니까 그만큼 또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지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저것도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추이를 이렇게 봤더니 저 이제 빨간 그래프가 이제 전세 가격 지수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 가을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분명히 2019년 확실히 낮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 표만 봐서는 확실하게 지난해보다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준이 한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가 궁금했는데 저 표만 보면은 많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하고 다르게 상승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잘 보이진 않는데 막대 그래프로 지금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 그렇습니다. 변동률. 네. 이게 이제 주간 변동률이잖아요. 주간 변동률이 가격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주간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어쨌든 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누적적으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묘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사실 좀 마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마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네. 그래서 전세 계약에 대한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시중에 매물이 감소하고 반면에 수요는 전세 수요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비탄력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느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삶의 기반이 있죠.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애 봐주는 물론 사람도 있기 도저히 때문에. 못 버티는 사람은 이제 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매물이 감소하는데 수요는 안 준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마찰적인 상황 속에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그래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사실 안 보여줬는데 전세 가격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가 2016년도에 올랐다가 다시 꺼졌다가 올랐는데 2016 당시에는 왜 그렇게 올라갔었던 건가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편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전세 가격은 2012년부터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하고 좀 다른 이유였어요. 그때는 반대로 집값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는 수요보다 전세 수요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집을 좀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공급이 감소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지만 네. 그때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같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가을 전세 수요도 좀 있으니까 이제 겹쳤겠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저번에 임대차법 개정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두 요인이 만들어낸 그래프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만큼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쌌었고 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상황 속이고 내년에 또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영향이 있었는데 네. 임대차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갑자기 공급이 확 준 거죠. 그러니까 더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전세 시장이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서 이 전세 대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전세 관련 대책을 지금 내놓는데 미리 지금 풀어놓은 얘기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내년 1분기까지 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빈주택, 상가, 사무실, 호텔을 매입해서 임대한다. 이전에 나왔던 얘기는 빈주택 사들여서 그걸 전세 수요로 돌린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저게 지금 호텔이 들어갔어요. 저게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물량이 그 정도가 될까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단기 대책으로 봐야 되잖아요. 단기에 호텔을 매입해서 전세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요가 막 움직일 수 있는 수요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이외에 호텔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임대를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거기에서 빨리 이동이 돼서 네. 전세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에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제대로 그런 전세 수요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는 정책이냐 저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좀 더 다른 정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자면 네. 호텔이 지금 영업이 안 돼서 호텔을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만들겠다 하면 그게 지금 전세 수요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수요의 이전이 가능한 거주의 이전이 좀 자유로운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후 어르신들이 두 분이나 한 분이 큰 집에서 살고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임대주택이나 마련해주고 그 집을 임대해준다면 네. 그 지역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가 여기 부족하면 어디든지 갈 거야 라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아이를 돌보는 곳하고 유치원도 다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태원에 살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맞벌이 부부에서 우리 애 보려면 누가 그만둬야 되느냐,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거주 이전이 자유로운 수요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 대책은 사실은 좀
실효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주된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빈 주택을 사들여서 그거를 임대시장으로 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간 대책이잖아요. 그거를 단기간에 앞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다 알다시피 그렇게 빠르게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다른 지역에 공급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네. 지금 부족한 전세 물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이 좀 근본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가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 가격 오른 기간을 말씀하셨죠. 네. 그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은 전세 가격을 영원히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번 정책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성을 맞춰주면 좋겠다.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막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뭘 하고 이런 게 사실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임대주택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아파트도 사서 임대로 돌리고 그다음에 다가구도 사서 돌리는데 보통은 다가구를 많이 사서 하나 봐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8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그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봤더니 4천 가구가 넘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집이 마련돼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통은 이제 집을 매입한 다음에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도배를 한다든지 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너무 4천 가구면 너무 많아 보여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해하시겠지만 집이라는 게 지금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로 저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임대시장 안정이라든지 임차인들의 주거의 안정성에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할 때 그리고 임대 정책을 세울 때 좀 질이 좋은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제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단기간 대책이 있고 장기 대책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은 물론 이제 장기 대책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장기 대책도 있지만 지금 당장 지금 몇 달 사이에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굉장히 급선무고요. 첫 번째는 전세 가격 안정도 중요하죠. 근데 종국적으로 만약 집값이 안정된다면 전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조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전세 가격 급등 현상을 집값의 인상과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단막을 당장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 인상이 마찰적인 임대차 보호비라는 마찰적 상황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으로 막아줘야 돼요. 일종의 갭 투자를 막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요. 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65%를 넘는 순간 시장의 갭 투자가 증가하고 갑자기 투자나 투기 목적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게 하고 만약 거기까지 오르더라도 그게 갭 투자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임차인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계속 전세를 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세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화됐다라는 신호를 보여준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통해서 전세 가격의 이런 상승 현상을 집값의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를 줄 때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네. 전세 가격을 뭐 2배, 3배 올려도 임대인은 아무런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값의 70% 이상의 전세를 받게 될 때 그 전세금에 대해서 보험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갭 투자를 지금 막는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 보통 큰 선거 있으면 자꾸 부동산 가지고 얘기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이 문제만은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움직이죠.
그래서 투기나 투자 수요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들은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네.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 뇌관을 건드리게 되면 한국의 집값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투기나 투자 수요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유권자들께서는 이광수 의원의 이 조언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광수 연구위원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